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선배는 항상 무언가가 보인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복학 이후 만났던 선배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과는 특성상 남자가 적은 여초과라서 소수의 남자들끼리 잘 뭉쳐서 놀곤 했어.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앞장서서 남자들 선후배들하고 으쌰으쌰 했던 것처럼 나도 복학 이후 으쌰으쌰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 단합하면서 만났던 선배 중에 A라는 선배가 있었어. 사실 처음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전공 수업에도 구석에서 혼자 있고 말끔한 외모에 비해 항상 몸에서 술 냄새가 났어. 그래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먼저 말도 걸고 같이 술도 먹자고 몇 번 얘기도 했지. 그 선배도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하다가 술자리에도 참석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점점 친해져 갔지. 생각보다 착하고 똑똑한 정상적인 선배더라고. 친해진 이후에도 항상 이상했던 건 우리랑 술을 먹지 않아도 매일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난으로 형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맨날 술만 먹는 것 같은데. 라며 장난도 쳤지만 그냥 다른 화제로 넘길 뿐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지내다가 1학기 종강 이후에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1차, 2차 이후에 결국 내 자취방에 4명 정도만 남게 됐어. A 선배와 나, 그리고 동기 2명이었는데 여름도 다가오고 비도 조금 내리니까 술 마시다가 내가 무서운 얘기 없냐고 말을 꺼냈지.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나 서로 아는 얘기를 풀다가 그날따라 술을 좀 많이 마신 A형이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 사실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몇 없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니 형 어머니가 무당인데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귀신 같은 게 자주 보인다는 거야. 더위도 자주 눌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항상 술을 마셔야 그나마 잠든다는 거야. 우리는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형도 너무 진지해서 웃으면서 장난으로 넘기려고 했지. 근데 동기인 B가 약간 허세를 부렸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말이지. 형이 너무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기가 허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A형이 B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사실 귀신이 맨날 있는 건 아닌데 사람에 붙어 있으면 자주 보인다고 했지. 네 주변에 항상 맴도는 아이가 있는데 7살 정도의 머리는 한 갈래로 따고 이쁜 공주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아기를 가진 것 같지는 않고 웃을 때도 있고 하면서 지켜본다는 거야. 그랬더니 B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혹시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고 묻더라고. A형이 아이 생김새를 묘사해줬더니 갑자기 B가 그렁그렁 하더니 조용히 울더라고. 사실 A형을 포함해서 다 당황했는데 B가 울면서 말했어. 자기 동생이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 동생이랑 8살 차이가 나서 굉장히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줬는데 대학에 오기 전에 죽었다고. 동생이 제일 좋아했던 원피스가 있는데 그게 A형이 말한 그런 공주 원피스라는 거야. 다 같이 A형을 보고는 소름이 돋아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술자리를 끝냈어. 그 뒤로는 별일도 없었고 A형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가끔 A형이 강의실 빈 곳을 보고 있거나 술 마시다가 말없이 있으면 소름이 끼치곤 했어.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산에서 나와 형을 따라오던 여자. 내가 17살 때쯤의 일이었다. 지금 내 나이가 40을 넘어가고 있으니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충남 당진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8살 위인 나의 형과 함께 제사 그릇을 돌려주러 당수거른의 집에 갔었다. 당수거른의 집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 산은 그리 높고 험한 것은 아니지만 꽤 넓어 한번 넘으려면 반나절은 걸려서 형과 나는 그 산을 반나절 산이라고 불렀다. 당수거른께 제사 그릇을 주고 돌아오려고 하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었다. 시골에 며칠이라도 있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분명하다. 도시처럼 네온사인과 각종 인공 불빛으로 인해 밤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형과 나는 마치 검은색 크레파스로 떡칠해놓은 스케치북 같은 야산을 당수거른이 지어주신 후레쉬 하나에 기대며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한밤에 반나절 산을 거닌 적이 없는 나로선 무척 긴장되었다. 사방에서는 풀벌레와 이름 모를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렸고
무심코 반바지를 입고 온 나의 다리는 각종 장가지 등에 긁힘을 당하고 있었다. 평소 눈 감고도 산의 곳곳을 휘젓고 다녔지만 이렇게 힘들고 험한 산이었던가 하는 생각뿐이었었다. 때문에 나는 침착하고 듬직한 형의 손을 꼭 붙잡고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었다. 산의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내려오던 나는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허연 물체에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이것이 갑자기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형에게 말하니 형은 잠시 뒤를 돌아본 뒤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형의 손과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내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험칫했다. 형과 나의 바로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마치 짐승과 같이 양손을 땅에 대고 우리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당시 귀신이니 요괴니 하는 것의 무서움에 대해 잘 몰랐었다. 지금 생각해도 보기 드문 미인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마냥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 것 같더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의 머리 위로 재주 넘기를 하질 않나. 나의 어깨 머리를 밟고 서질 않나. 무슨 일본 닌자같이 형과 나의 주위를 굉장히 빠르게 돌기도 하였다. 또한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나의 몸을 밟고 서도 전혀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여자의 행동을 넋을 잃고서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밤에 세찬 충격이 가해졌다. 그건 바로 형이었다. 이 자식아, 정신 못 차릴래? 나는 갑작스런 형의 과격한 행동에 당황하며 말했다. 형아야, 근데 저기, 라고 말했지만 형이 내 말을 끊어버렸다. 신경 쓰지 마, 알았나? 한 번만 더 한눈 팔면 그땐 아주 죽을 줄 알아라. 알았나?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전보다 더욱 나의 손을 꽉 움켜쥐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이제껏 형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두려웠었다. 나의 뺨에서 고통이 몰려왔지만 울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그 후로도 계속 내 주위에서 얼쩡거렸지만 나는 눈길도 줄 수 없었다. 어느덧 산을 다 내려와 집 근처에 다다르자 형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냉정했던 형은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바라만 보다 내기로 다가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내 어깨와 머리를 털어주셨다. 그러더니 저런 몹쓸 것이 있나 이렇게 어린애들에게 하고 말씀하시고는 구둣간에 들어가셔서 허벅지만한 고기 덩어리를 들고 나와 우리가 온 방향을 향해서 던지셨다. 이거나 먹고 꺼져버려라. 더러운 거사. 아버지는 형을 달래며 나와 함께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침이었고 어제 아버지가 던진 고기 덩어리가 생각나 집어 귀를 둘러보았지만 보이질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